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이제 상수역학이 다루고 있는 신비한 세계, 명리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명리하고 윤리하고의 어떤 상호 이제 만남의 문제는 앞으로 차차로 이제 설명이 될 것이고,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태극 음양으로부터 오행이 나타나고, 이 오행이 여러 하늘과 땅 전체 우주 이 속에서 이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 내에서 특이하게 태양계 제3행성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 이걸 또 만들어내고, 여기에 또다시 생명체가 있게 하면서 그 생명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 뭐 여기 이제 부산, 여러분들 바로 우리 앞에 어떻게 조도 앞에 어디 오륙도라고 하는 게 있죠. 오륙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오행으로서 사실상 모든 것을 설명해 왔다. 뭐 동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행으로서 설명을 해오는데, 이 오행 속에는 어떤 의미로 시간도 포함되고 공간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 여러 개별적인 어떤 존재들, 물질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 자체도 오행이 결정을 한다라고 상수학에서는 말하게 됩니다. 형상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처럼 수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날 이제 물리학에서 거의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죠.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 물리 법칙들 만들고, 또 그걸 배당하고, 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 결합해서 상수역학을 했고, 우리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오행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서로 상생상극한다 그랬죠. 상생상극.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상생상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상생상극과 그 다음에 수까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네. 상생상극이라는 건 수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해서, 수가 수생 목하고, 목이 생화하고, 화가 토를 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토를 생하면은 그 흙안에 금이 있고, 그리고 이 금의 서늘한 냉기, 한기가 수를 생해서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작용으로 극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극하는 것. 서로 이긴다. 이 오행들끼리는. 수는, 이걸 생한다 그랬는데, 역하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이게,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죠. 수, 금, 화가 서로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에 화가 오게 되고, 여기에 금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극도를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파란색은 양을 되게 나타내고, 파란색 음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주로 양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미리 강의 계획서 속에 소개된 교재 있죠. 이제부터는 그 교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탄생했는데, 여러분 자신의 음양오행, 나는 이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았던 어떤 기운이 있다 이 말이죠. 기운이 태어날 때 받았던 기운이 그것이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하늘의 천명이 여러분한테 그 기운으로 주어져 있고, 그럼 그 기운은 간단히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낙관적인 사람도 있고, 비관적인 사람도 있고, 좀 신중한 사람도 있고, 덜멍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종류의 기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기질들 자체가 이런 어떤 기의 어떤 배당에 따라서, 기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 기운, 내면, 성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물질적 단계의 어떤 에너지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뭘 갖고 있습니까? 핵심적이고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 자유의지 뭡니까? 정신입니다. 정신. 여러분 정신이 있어야 되지요. 정신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정신머리를 가지고, 내 정신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저 때는 어찌해야 되겠다, 이때는 어떻게, 이거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그걸 뭐 내가 잘 판단을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판단을 맡겨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맡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단,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그러면 맡겼다 해서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어느 정도 책임져 볼 각오를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축적했던 이제 여러분들의 자질과 성질과 능력,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길러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앞으로 차차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상생상극의 관계 속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오행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음양오행 쪽에서는 거의 모든 세상의 천변만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방금 상생도라고 그랬죠. 요거는 상극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불을 이기죠. 수는 불은 쇠를 녹입니다. 쇠를. 금은 목을 이기죠. 목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흙을 뚫고 나옵니다. 흙은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내죠. 자, 이와 같이 어떤 물상의 흐름 가운데서 오행의 상생상극이 나온다라고 옛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바로 기운의 어떤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호관계. 지금 현재 목, 수, 금, 화, 토 이런 것들은 오행으로 나타나지만 물상이면서 동시에 기운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서 스님이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떡합니까? 목과 화는 조금 더 양기 쪽이 좀 강하고, 금과 수는 음기, 수축하고 응축되면서 차갑고 이런 특징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발산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더 따뜻한 기운.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상생상극도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상생상극도를 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현대인들은 내가 어떻다 했습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 이런 상생상극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로 그릴 수 있겠더라. 하나로. 어떻게 똑같이 수, 목, 화, 토, 금 이런 순서로 그림을 그리고 나면 바깥으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하고 안쪽으로 극하는 거는 지금 파란색 쓴다고 그랬죠.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자,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상생은 바깥 라인, 상극은 안쪽에서. 이와 같은 생극의 관계, 바깥과 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상생상극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 왜? 우리 현재 우주의 특징상 모든 양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음만으로 구성되지는 못한다. 왜? 이런 절대적으로 순수양, 순양이라고 합니다. 극양이라고도 하고, 극음, 순음, 이런 형태들은 존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곧바로 바뀝니다. 곧바로. 순음은 극음은 순양으로, 극양은 순음으로,
이런 식의 어떤 음중의 양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남자들 가운데서도 여성성을 가지는 수가 있고, 여자들 가운데서도 남성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성적이기만 하고 남성적이기만 하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결합되어서,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면 쌤이, 누구나 사람은 성질이 있다고 봐야 된다.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과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뿐이지, 그걸 뭐 억누르고 자시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 이제 교제를 사게 되면 이런 오행의 관계가 어떻게 배당된다? 동서남북에 배당되고, 이 오행의 각각의 기운 자체가 하루 중에도 배당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한밤중에 각각의 기운들이 어떻게, 한밤중이겠죠, 아침이겠죠, 점심이겠죠, 토기는 그 사이사이에 계속 이제 움직입니다. 작동하고 이제 저녁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산으로 해가 지는 것이다. 서쪽 방향이 해당됩니다. 서쪽 방향. 요거는 동쪽, 이건 북쪽, 요거는 남쪽. 이런 식으로 공간이 들어왔죠. 방위가. 시간은 방금 쌤 이야기했던 아침, 점심, 저녁. 시간도 오행으로 결정되고 공간도 오행으로 결정되고. 그럼 시공간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로 느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더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오늘 조금 더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1, 2, 3, 4, 5 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됩니다. 요 수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이걸 갖다가 수로서는 생수라 그럽니다. 생수. 그 다음에 6, 7, 8, 9 12절 서양에서는 0에서 9로 가고 0에서 9. 동양에서는 이 순서입니다. 0은 동양에서는 무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로. 0은 무. 개념은 또는 공.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돼요. 자, 이런 식의 개념이 되면서 이 각각의 요 뒤에 6, 7, 8, 9, 10은 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성이 수로서 결정되는 거죠. 이래서 상수학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한자를 쓰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사계라 그랬죠. 사계. 이렇게 쓰죠. 사계. 계절할 때니까 계절.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는 중에서 토는 사계를 담당하고 수금목화는 사절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절. 사계와 사절. 그래서 이제 우리 사계절이 음양오행, 금목수와 또 안에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수리를 내놓고 이 수 각각에는 또한 음양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수요, 이칠은 화요, 38은 목이요, 49는 금이요, 50은 토다. 이 50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는 중에서 또다시 이제 수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명리를 다룰 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 수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양수, 음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기수, 우수 또는 홀수, 짝수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홀수, 짝수하고 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긴급 재난 문자가 날라와가지고 빵빵거리는 바람에 수업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나라 중앙대책본부에서 했는지, 선생님 집이 남구에 있는데 남구에서 한 건지, 이거 지금 선생님 이 강의 찍고 있는 이곳은 수영구입니다. 수영구에서 보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계속하도록 합니다. 자, 방금 뭐 기수, 우수, 홀수, 짝수 이런 거 이야기 들어봤죠. 기수, 우수, 홀수, 짝수. 이걸 똑같이 홀짝을 나눠가지고 동양에서는
수를 갖다가 음수와 양수로 구분합니다. 물론 이때 또 음양 수는 달라요. 음수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타나죠. 근데 동양에서는 뭐 마이너스 이런 건 안 씁니다. 뭐 그냥 음적인 수, 양적인 수, 짝을 이룬 이럴 경우에 홀수는 양에 속하고 뭐 홀수고 기수라고 하죠. 기수. 뭡니까? 홀수 쪽은 13579죠. 13579. 13579. 아까 여기서 목화토금수인데 내놨는데 또다시 이제 13579 양수가 되고 음수가 이제 또 있습니다. 음수. 음수. 뭐 2, 4, 6, 8, 10. 이게 음수입니다. 이게 음수. 이걸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13579 다 더하면 25. 19376. 이거 다 더하면 30. 여기서 5로 나누면 똑같이 여기서 다시 5가 나오고 여기서 육수가 나옵니다. 육수. 5는 생수의 마지막이 되고 육수는 성수의 처음이 됩니다. 그런데 음양의 상호 관계가 5대6의 관계로 전체 55수를 형성하는 거죠. 우리 숫자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요거는 막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자, 수업 중에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지하게 많아지네요. 어찌됐든, 우리가 꿋꿋이 우리는, 알의 세계를 탐구해야만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오운 6기. 그리고 이 말은 똑같이 드러난 거죠. 숨은 것이 되고. 우리가 지구에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하늘의 오운의 움직임과 땅의 육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꺼내놓은 것이 바로 천간과 지지라고 부르는, 간지라고 부르는 영역이 됩니다. 천간과 지지, 간지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무엇을 의미하는, 간지라고 하는 것은 10천간과 10개의 천간이 있다는 것과 12개의 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지, 요 앞에 지지입니다. 천간과 지지를 갖다가 굳이 숫자를 쓰지 않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걸 빼고 해서 10간 12지로 구성되어 있다. 12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2지신이라고 들어봤죠? 12지신상.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겁니다. 내나 토끼, 쥐, 범. 여러분들은 어찌든 90년생 이쯤 됩니까? 2000년생 같으면은 2000년, 경진년 이쯤 되겠네요. 그겁니다. 경진 이렇게 보는 거. 경은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들어봤죠. 갑질, 을질, 갑질이 심하다. 갑을, 병정, 그 관계입니다. 갑이 제일 앞에 있고, 개가 제일 뒤에 서고, 그러면서, 이 물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군대에서 이야기할 때 1종에서부터 10종까지 이제 이게 여기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바로 그와 같은 간지를 가지고 옛사람들은 이 간지를 갖다가 붙여서 역법을 삼은 거예요. 첫 시간인가 해서 내가 역은 역이다. 역은 뭐다? 역법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달력을 삼았다는 겁니다. 달력을. 요것과 요것을 곱해야 되나요? 곱하는데 이거보다는 10과 12를 쭉 씁니다. 쭉 써서 어떻게? 요 뒤에 2개가 남겠죠? 10개 쓰고 요 12개 쓰면은 어떻게? 갑, 을, 병, 쭉, 그 다음에 자, 축, 인 해서 10간과 12를 결합하면은 최소 공배수가 얼마? 60이 나옵니다. 60, 10과 12, 그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육식갑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육식갑자, 갑자 얼축 병인정명 무진기사. 아까 선생님 여러분들 경진년쯤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순환하는 것이죠. 계속. 어떤 의미로 그래서 음양오행의 입장은 순환론적입니다. 순환론적. 순환론적이면서도 이것들이 서로 상호 조합을 하고 서로 충격을 일으키고 벌어지니까, 이걸 프랙탈 같은 스트레인지 어트랙티브,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죠. 카오스, 혼돈처럼 보이는데, 혼돈 안에도 분명히 음양오행은 질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자체가 무지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그 혼란한 가운데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구성되고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또한 어떻게 그대로 여기에 오행이 배당됩니다. 오행이 금목수화토가, 예를 들면 갑과 을은 목기다 이런 식으로, 자는 수기요, 축은 토요, 이는 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루를 뭐라 그러죠? 하루 24시간이나 우리 이야기하죠. 과거의 음양오행을 따면 자시에 태어났다 또는 축시에 태어났다 하면서 하루를 2시간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각각의 시간에 배당을 합니다. 자, 제일 자주 쓰는 용어로 뭡니까? 정오, 자정, 자시의 한가운데 바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오, 오시의 바로 한가운데 바른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럼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에 태어났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시가 되고, 사주의 팔자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시간을 육식갑자 시각으로 나누어서 역법에 맞추어서 연월일시 이걸 찾는 겁니다. 생한 연월일시,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 4월 19일 저녁 6시 그러면은 그게 2000년 경진년에 무슨 월에, 근데 이제 이런 무슨 월 무슨 일 이거 찾으려고 그러니까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명리나 이런 사주 요 4가지가 어쩐다, 방금 선생님 경진년 이런 식으로 했죠. 똑같이 육식갑자에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신기사 같은 요런 것들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요런 것들이. 그럼 전체가 글자가 8개가 나온다 해서 이게 팔자고, 팔자의 주된 이 형태는 마치 기둥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그려진다 해서 이걸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사주 팔자, 사주나 팔자나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사주나 팔자, 사주가 팔자고 팔자가 사주고, 이 글자의 각각이 오행의 각각에,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난 이 팔자가 오늘 이 시간에 글자들이 들어오겠죠. 이 글자들은 방금 내가 이렇게 오행으로, 음양으로 다 결정이 된다 했습니다. 음양과 오행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 그 강의 계획서에 교재 하나 사라고 그랬죠. 교재 이제 사면은 교재 36페이지입니까? 37페이지입니까? 아마 요 교재 35페이지, 36페이지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배당되어 있는 것. 요거는
일일이 스님이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거 확인하면서 내 팔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거 찾는 건데, 그러면은 내 팔자가 어떤지 알라 그러면 제대로 내 생년월일시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생년월일시 뽑는데도 몇 가지 이제 기준과 규칙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그 기준과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안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